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 3글자로 요약 가능합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모델 3와는 달리 새로 나올 모델에서는 이 면적이 44%나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테슬라에서 말하는 스페이스 타임 에피션시, 그러니까 시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셈블리, 조립 라인이 진행될 때 한쪽에서는 캐스팅을 합니다. 프론트, 리어, 아더 캐스팅을 같이 넣고 한쪽에서는 도장과 페인트 칠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먼저 스탬핑, 그러니까 차체를 찍어냅니다. 그 다음 바디를 조립하고 그 위에다가 따로 페인트를 씌우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어셈블리라는 최종 조립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스탬핑된 바디를 먼저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페인트를 칠하겠죠. 페인트가 다 칠해지면 안에 하네스나 내부 기재를 달고 거기다가 내장재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립을 완료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소위 언박스드 프로세스, 완전 새로운 조립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어셈블리 라인을 하나에 두고 각자 필요한 걸 다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조합이 가능해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모든 엔지니어들이 상상만 했던 공정이고 진짜 혁신적인 조립 방식인데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다니 정말 이거는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장 면적을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되고 비용은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듣고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오버하지 말자. 이거 진짜 허풍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기존 완성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Profit Margin, 그러니까 순이익률,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얼마나 남냐라고 계산해봤을 때 $9,500가 넘게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브랜드를 갖다 비벼도 테슬라의 순이익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심지어 지금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IRA 감축법으로 $7,500 할인이 들어가고 주 정부 보조금으로 또 $7,500 할인이 들어가서 거의 $20,000 이상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 3 최저가 같은 경우 $26,690, 그러니까 하나 3천만 원밖에 안 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완전 공정업계 생태계를 전부 다 파괴하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을 또 50% 더 줄이겠다라는 것은 진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비용 절감 50%를 하고 이익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모델 3를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진짜 전부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토요타 같은 경우 전기차를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로 이름 높았던 토요타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기차 퍼스트, 우리도 테슬라한테 배워야 한다,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토요타가요. 현대자동차의 헤드인 정의사원 역시 임원들한테 야, 테슬라를 타고 출퇴근해라 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이대로라면 큰일 나겠다. 지금도 치킨 게임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비용을 50% 더 감소시킨다고? 이게 진짜 말이나 되나 싶을 겁니다. 아니, 저가형 모델인 모델 2가 안 나오더라도 모델 3 가격이 거의 2천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면 국내로 치면 거의 아반떼 가격이라는 건데 이걸 이길 만한 기업이 진짜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나 효율화에 눈이 돌아갔는지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증명해줍니다. 예전에는 4가지 칩이 필요했지만 이 4가지 칩을 하나로 퉁쳐버렸습니다. 반도체를 최적화시켜서 비용도 줄이고 전력 소모는 줄인과 동시에 FSD 성능은 올리는, 마치 애플만의 전용 칩은 M1을 보는 듯합니다. 결국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통합이라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테슬라에서는 동력 부인 파워트레인과 그 파워트레인을 제작하는 도구도 직접 제작을 합니다. 다른 완성차 업계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걸 분업화시키고 각자 다른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게 좋은 전략이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다릅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분업보다는 모든 엔지니어가 참여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향해 가는 게 현재 생산 효율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답이 된 거죠. 보시면 모델 S 같은 경우 20%만 자체 생산된 컨트롤러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모델 3 Y로 오면서 어느덧 그 비율이 60%까지 올라갔어요. 다음 세대는 100% 테슬라 내부 인하우스 컨트롤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원래 보시면 모델 S 같은 경우 전선과 와이어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3는 S에 비해서 와이어와 전선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전선 무게만 거의 17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나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진짜 초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화에 진심이냐면요, 페인트도 안 발라요. 그냥 쇳덩어리 그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만들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 진짜 효율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예전 모델 S와 X, 모델 3 같은 경우 히트펌프가 이렇게 복잡했어요. 하지만 100개가 넘는 세부 부품들을 모조리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과거 코로나 시절 공급망 문제가 정말 많았잖아요. 부품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 조금이라도 타격이 생기면 하나의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부품을 통합해서 직접 자동화된 라인을 만들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자동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99%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동력이 너무 비싼 시기가 왔어요. 차라리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이미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는 사람을 점점 보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점점 인간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런 공장 자동화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장표를 제시합니다. 지금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노동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차량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초창기 공장인 프리몬트 공장은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하이에는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이죠.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더 효율적인 공장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테슬라는 결국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최근 기가 상하이는 단 9.5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고객들에게 제품을 인도했고요. 아마 다음 기가 멕시코는 훨씬 더 성장하는 공장이 될 겁니다. 최근 공장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은 작아지고 거쳐야 될 공정 역시 짧아집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지금 배터리 만드는데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흑연 가루를 스푼으로 떠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3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용이 거의 30% 감소했고요. 모델 S, 모델 X에서 모델 3, Y로 넘어갈 때 비용은 50% 이상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 그리고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그 다음 제조 공정, 이렇게 여러 조건들이 합쳐져야,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만의 장점이 있죠.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산 소비자 스스로가 테슬라의 팬이 되고 테슬라의 광고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미라고 오바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기존의 다른 자동차 회사랑 다른 게 딜러를 통해 판매하지 않고 이건 역시 수직 통합해서 테슬라가 직접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모델은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소프트웨어, 그 다음 자율주행인 FSD,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까지 다양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채널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댓글로 달아드리는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새로운 저가형 모델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과 수직 통합을 통한 극단적 효율화를 꿈꾸고 있다. 구체적인 생산 혁신 계획과 그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제조 기술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회사로서는 사실 너무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류사에서 보기 힘든 생산 혁명을 통해 초규모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세 번째로 그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국가급, 아니 전 지구급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이건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계 역시 있습니다. 완벽히 이루기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간에 어떤 경쟁자가 치고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회사의 꿈과 비전이 높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쌀 때 잘 사고 팔 때 잘 팔아야 투자로서 성공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조금 늦긴 했지만 마스터 플랜 1, 2를 잘 수행해왔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번 마스터 플랜 3 역시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의 대계획은 맞습니다. 제가 상당히 짧게 요약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테슬라의 수많은 천재 임원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보였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테슬라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